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꾸로입니다. 주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만들어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걸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램제트 엔진을 만들어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만들고 사용과 보관이 편리한 고체연료 기반의 덕티드 램제트 엔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미사일 엔진의 끝판왕인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까지 아셔야 합니다. 이 의미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 중 하나인데요. 특히 주변국이 선전포고가 뭔지도 모르는 독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리보다 빠른 미사일과 대응 요격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면 원거리 타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빠른 미사일을 보유한다는 것은 군사 강국들에게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나라는 2023년 내에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을 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를 2024년까지는 시험 발사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무기 가운데 비닉무기, 즉 비밀로 개발하는 무기들은 전자전장비, 초음속 대함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당국자들의 말 한마디에 온갖 뇌피셜을 동원한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는데요. 그렇더라도 여러가지 종류의 극초음속 미사일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중국만이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플랜 A 개발에 실패하고 플랜 B를 생산하기 시작한 무기입니다. 최근 북한,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체 보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타국과 경쟁하여 빠른 개발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닉무기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 관련 기관들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또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준비했다고 믿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기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초음속 미사일에 쓰이는 램제트 기관의 연구를 마치고 2018년부터는 극초음속의 속도를 내는 스크램제트 기관을 연구하여 마하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의 속도인 시속 6100km 이상의 속력을 내는 미사일인데요. 마하 5 속도의 미사일은 한번 발사하면 지구의 어느 곳이라 해도 30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으며 마하 5의 속도가 주는 위력이 적국이 가진 모든 방공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이 원하는 작전 목표를 달성한다는 말입니다. 서울에서 발사하면 직선거리로 196km인 평양까지는 2분 안에 폭격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속도가 빠른 만큼 요격이 까다롭고 비행 중에 비행체를 분리할 필요가 없고 비행궤도를 수정하여 변칙적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현재의 방어무기로는 요격할 수 없는 미사일이 됩니다. 모든 무기체계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날카로운 창이 있으면 탄탄한 방패가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모순 관계는 레이더와 전자전장비 그리고 레이저 무기의 발전을 패키지로 이룬 나라라야 탐지, 추적 및 제밍, 요격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레이저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온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미사일 기반의 HCM입니다. 탄도미사일 기반인 HGV보다 더욱 고난이도의 무기체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탄도형 그라이더 극초음속 미사일 HGV와는 다르게 순항미사일 기반인 HCM은 가볍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HCM 기반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완전하게 성공한다면 육해공 모든 무기체계에서 사용이 가능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육지에서 육지를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하늘에서 땅과 바다를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바다에서 육지 바다 하늘을 공격할 수 있는 함대지 함대함 함대공 미사일, 잠수함에서 함선이나 육지를 공격하는 잠대함 잠대지 미사일 개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온갖 방해를 받으면서도 때론 미국 몰래 때론 협상으로 미사일 전력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침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육지에서 현무 4-1, 바다에서 현무 4-2, 잠수함에서 현무 4-4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산 플랫폼이 없어 개발이 늦어지다가 KF-21 개발이 완료되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국산 수송기와 그 파생형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늘에서 발사하는 현무 4-3이 개발된다면 모든 탄도미사일을 갖추게 됩니다. 게다가 재래식이면서도 땅속을 파괴하는데 핵무기급 위력을 가져 그냥 괴물로 불리는 탄도중량 10톤짜리 현무 5 미사일을 개발하여 연간 70여 개를 생산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 화력에 미친 나라의 전세계적인 노망,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만들어 육해공잠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핵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쟁에 필요한 게임 체인저를 모두 가지게 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최고 속도가 마하수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동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행 궤적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기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지속적으로 대기권 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반 탄도미사일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시 마하 10 이상이 되어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극초음속 미사일도 활공체의 기반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HCM입니다. 순항미사일 기반으로 자체 엔진의 출력으로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며 탄두는 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재래식 폭탄을 탑재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스크램제트 엔진은 흡입된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연료를 점화시킨 후 지속적으로 연소하며 팽창하는 강력한 추력이라야 극초음속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수 5 이상의 고속 비행으로 포물선에 비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복잡한 기동을 하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탄도미사일 기반의 탄두에 저공으로 지그재그 비행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HGV입니다. 탄도미사일 기반이기에 글라이더에 핵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두 여러 개를 하나의 탄두 안에 탑재하는 다탄두로 탑재가 가능합니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탄두에 탑재되어 발사되는 방식인데요.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 곡선을 그리면서 낙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공으로 올라간 후 속도를 얻은 뒤 포물선으로 궤도를 바꿔 글라이드처럼 수평 비행으로 활공하는데요. 이러한 비행 방식으로 요격체계를 회피하며 적을 타격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난이도의 기술력의 총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덕티드 램제트 기술과 초음속 연소 관련 핵심 기술들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에서 무인기 등의 비행체에 적용하는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항우연에서 차세대 극초음속 스크램제트 엔진의 핵심 구성품인 극초음속 흡입구와 초음속 연소기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아마도 그 이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도 염두에 두고 스크램제트 엔진도 개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비행속도 마하 6에서 10가량의 차세대 고속 추진 기관으로서 서울 뉴욕간을 2시간 이내로 비행할 수 있는 꿈의 엔진으로 이를 통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와 연관 기술들의 파급 효과는 다른 무기 체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세계 군사력 강국의 동향입니다.
미국은 2023년 3월 마하스 20이라고 자랑하던 극초음속 미사일 중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글라이더 방식의 핵공격이 가능한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플랜 A인 HGV인 AGM-183의 에로우 미사일의 실험 발사에 실패하고 개발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중 스크램제트 기반의 순항미사일을 활용한 초고속 장거리 순항미사일 방식의 플랜 B 안으로 재래식 공격만 가능한 LRHW 장거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2023년 4월부터 실전 배치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대량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엔 일본과 북중러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일본하고는 굉장히 친한 것 같습니다. 언격결에 우리 대통령님도 끼어서 호구짓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최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요. 중국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반접근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만 조준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도 대상입니다. 이미 2020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갔는데요. 글라이더 형태의 둥펑 17과 웨이브 라이드 방식의 극초음속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둥펑 100을 개발하고 있으며 폭격기를 통한 공대지 버전까지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푸틴의 자랑 킨잘이 우크라이나에서 염가형 패트리엇에 2번이나 격추되었습니다. 게임 체인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무기체계가 네트워크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라야 성능을 극대화하며 대단한 무기체계가 된다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결과로 보면 러시아산 극초음속 미사일은 홍보용인 걸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2021년 1차 발사에서 사용한 화성 8호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다가 최근 조선중앙통신에선 명칭미상의 HGV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여 1000km 표적을 명중시켰는데 탄도미사일로 600km 날아가다 분리하여 활공비행체가 240km를 선에 기동하여 진정한 의미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최근에 페르시아어로 정복자 뜻을 가진 파타흐라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마하스 15의 속도로 카나드가 달려 대기권 밖에서 궤도 변경이 가능하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이 있다고 자랑질입니다. 프랑스도 극초음속 활공체인 VMAX 발사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극초음속 활공체 C제품을 로켓에 실어 발사한 건데요. 항공기 제작업체 에어버스와 로켓 엔진 제작업체인 아리안 그룹이 손잡고 열심히 도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성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초음속 미사일 브라모스를 개발하고 단계업 버전인 브라모스2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동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평화헌법 포기하고 가장 대표적인 공격무기인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려고 이것저것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개발 현황을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중국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러시아는 홍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최근 첨단 무기에서는 힘에 붙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나 이란은 마하스 3 수준만 되어도 지들 나라 수준에선 엄청 극초음속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국방무기 수출국 3위의 방산 강국이고 유수의 방산업체를 가지고 있어 무엇인가는 만들 걸로 보입니다. 인도는 전차 만드는데도 한 40년 걸리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봐야 합니다. 일본이 문제인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 대통령님이 지켜줄 건데 또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세계 정세를 보니 가장 쓸만한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100년 동안 쓸 일이 없는 무기라 해도 단 하루라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국제정세에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